네, 전날 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을 안기면서 지난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하회했고 델타 항공의 호실적까지 관세발 경기 불안을 완화시키는 흐름입니다. 네, 미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 역시 트럼프 관세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경민 FRCC 리서치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초 트럼프의 관세 소환 발송으로 시장 충격이 좀 우려됐었는데 이번 주 우리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네. 대신증권에서도 코스피 상단을 3,400으로 제시를 하셨던데 네. 앞으로 이런 상승 흐름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네, 트럼프 관세발 노이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줬던 것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따라서 좀 노이즈는 있겠지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가 좀 좋았던 데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좋아진 네. 쪽이었거든요.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죠. 따라서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보신 것처럼 9월 FOMC에서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그리고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경기 부양 쪽으로 트럼프 정책이 선회하게 된다면 미국까지도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 이 동시 공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말까지 3,400,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300선은 한번 도달을 해봤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의 모멘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은 2021년 당시 코스피가 3,000을 넘을 때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때 2021년 3,000 넘을 당시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PR이 13배에서 14배였습니다. 그리고 PBR은 1.2배 정도였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선행 PER은 10.6배, 선행 PBR은 0.99배입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즉 그 당시는 3,000선을 넘어서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갔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고 이제 막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된 2000년 이후 평균 수준을 회복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이후 레벨업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법,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가버넌스, 지배구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 배당 확대 이런 쪽들로 법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방향성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 좀 기대해보고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앞서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이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반기에는 기존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법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산업 정책까지 가세해 준다면 지금까지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런 업종들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레벨을 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도 언급을 해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최근 증권주나 금융주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네. 되는데 증권 금융지주 섹터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상법 개정이 1차적으로 됐고 이제 추가적인 개정과 앞으로 더 전진되는 방향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기대감이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정책 기대는 정점을 통과하면서 좀 쉬어가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네.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적으로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정도의 레벨까지는 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증권주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0.9배까지 왔습니다. 보통 1배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라고 말하고 밸류에이션 정상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목에 찼다라는 의미죠. 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최근 분위기가 뜨거워졌던 이유는 7월 국회 때까지 상법 개정을 2차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란 게 속도 조절 그리고 입법되는 과정까지 좀 정교하게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7월이라고 한다면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강도나 속도 조절에 대한 논란이 커지게 된다면 좀 숨고르기, 과열 해소 과정을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긴 추세로 본다면은 긍정적인 그림들은 분명히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증권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한 템포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볼 텐데 6월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7월장은 6월장만큼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6월 대비 매수 규모 자체는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 시장을 팔고 떠나는 거냐? 아직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 초반에서 이제 막 31.6%, 7%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 고점이 34에서 35%였던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레벨에서 뭐 10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시장을 팔고 떠난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 업종들 이쪽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일단 매도하는 업종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기계, 은행, 보험처럼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최근 쉬어가는 종목들,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IT 하드웨어, 철강,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소외되었던 업종들에는 좀 비중을 채워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맞춰놨다라고 했을 때 증시 등락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오버웨이트되고 어떤 업종은 언더웨이트 있을 텐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리밸런싱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처럼 많이 오른 업종들이 좀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도하는 힘이 어느 정도 커짐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지금 외국인이 떠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떠나지 않고 리밸런싱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연기금 수급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올 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이 지수 하단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해줬고 하반기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쉽게도 중립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보면은 12.7%라서 올해 계획 대비 14.9% 대비 굉장히 갭이 컸거든요. 네. 근데 5월, 6월 달에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비중이 14.5%까지 올라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계획 14.9에서 거의 붙어버렸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3,300, 3,400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오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연기금은 더 뚜렷합니다. 많이 오른 업종들 종목들은 다 팔고 있고요. 비중 좀 줄이고 철강, 화학, 에너지, 2차 전지 같이 소외되었던 그러니까 언더웨이트된 업종들을 좀 채워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연기금도 지금은 시장 흐름들이 어느 정도 1차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어떤 업종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많이 오른 업종들은 좀 톤다운하고 아직까지 못 오른 업종이나 종목들은 좀 매수하면서 순환매에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관련주가 네.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방산 역시 앞서 말씀해주신 증권주처럼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 또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네. 구간이고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지 네.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지에 따라서 기대와 현실, 그러니까 기대가 이렇게 높았는데 현실은 그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한다면 좀 조정폭이 클 수 있고, 기대에 부합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매물 소화나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은 좀 풀어내고 가야지 다음 단계로 더 갈 수 있거든요. 다만 실적 개선 흐름과 그리고 정책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보면 국방비는 또 추가적으로 늘렸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미국에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국방비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이 와중에 한국 방산업체들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재명 정부 또한 이런 흐름들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방산업체들이 등락을 보이거나 변동성이 커진다면 저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우니까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실적도 좀 확인해보자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한때 뭐 AI는 이제 고밸류 논란도 있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AI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뭐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네. 다시 한번 그런 논란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성장 그리고 성장 강도, 성장 폭, 그 탄력도에 따라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이클은 꺾이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의 속도나 강도에 대한 논란들이 단기 조정을 야기할 뿐이지 이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 한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AI 사이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또한 이재명 정부 또한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AI를 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이닉스 하면 또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종목에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을 하면서 62,3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뭐 실적 쇼크가 나왔죠. 네네. 그렇지만 일회성 비용이 1조 정도가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의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줬고,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이 강해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고,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 실적은 8조 원대로 복귀한다는 전망들이 되게 우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최악이고 다음부터는 빠르게 정상화된다라는 전망들이 아직까지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6만 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8조 원대가 진짜로 갈 것인가, 또는 AI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검증해 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 전후까지는 6만 원에서 7만 원대의 박스권 등락 정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쯤에서는 아마 8만 원을 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단기 박스권 그리고 실적 가시성 높아진다는 부분들, 8조 원대 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8만 원대로 향하는 추가 동력이 될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트럼프 관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네. 않습니다만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 영향 어떻게 줄까요? 일단 노이즈는 계속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로 연기된 것뿐이지 네. 그렇죠. 협상이 네. 타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서한을 보내면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관세율을 얼마나 낮추는지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7월 말, 8월 중순, 제가 8월 중순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8월 12일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이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좀 등락은 좀 감안하자. 하지만 시장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4월 달에 관세 부과되는 데까지 7,9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고점이 1,900포인트였음을 감안해서 본다면 거의 4배 가까이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수치가 5월 달에는 5,000대,
7월 달에는 3,000대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큰 영향력은 정점을 통과했고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좀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향성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노이즈가 있다면 저희는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 어쨌든 타코 트레이드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네. 관세에 무뎌지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최근에 그래도 관세 위협을 좀 높여가고 있고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섹터들이 다시 주목받을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계속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관세 이슈가 나오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저희는 관세로 인해서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저희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나 방산이나 이런 관세 무풍지대 또는 오히려 미국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따라서 아마 7, 8월 달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 순환매 차원에서 흐름들은 연기금의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지금 가는 업종들을 더 세게 사기보다는 갔던 업종들은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반대로 아직까지 소외받았던 업종들은 조금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7월, 8월 달 동안에는 강했던 업종들, 조선방산 기계 업종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밀리면은 사자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반도체, 특히 전자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반등하는 모습들을 7, 8월 달에는 좀 플러스 알파 수익률로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쉬어갔던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랜 기간 관세 타격을 받으면서 부진을 겪었던 산업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네. 여전히 좀 주가가 부진한 상황인데 자동차 섹터는 어떨까요? 자동차 섹터는 일단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한 60%가 미국 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으로 가면 70%로 늘어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3, 40%에 대한 관세 부과가 문제가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세 협상이 중요해지겠죠. 한미 무역 협상이 좀 중요해질 텐데 영국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몇만 대 이상까지는 10%, 그 이상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쿼터제를 도입했는데 한국 자동차에도 그런 식의 쿼터제가 도입되고 이 쿼터 레인지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관세율이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효과들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부분 선반영됐고 앞으로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수출을 보면은 자동차 수출도 플러스 반전했거든요. 미국으로의 수출은 마이너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전체적인 수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도 관세 충격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기관이 2차 전지주를 또 매수하는 움직임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2차 전지주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죠. 네. 다행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실적을 좀 잘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좀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조금 더 개선되는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상 형성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2분기까지도 전체 이익이 적자를 기록한다면 또 한 번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상했던 것만큼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만큼 예상만큼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원자재들이 움직하고 있거든요. 금리도 인하한다고 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불이급 등에 이어서 산업금속이 움직이게 된다면 한국 2차전지 소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좀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소재단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매수가 좀 쏠리고 네. 있는 양상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종목 어디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주가가 잘 올라온 업종에서는 실적 전망이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잘 왔던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소외된 업종들에서는 실적 전망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실적 기대가 낮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자의 실적 발표 쇼크 이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은 게 실적 기대가 낮았기 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2분기 실적을 바라보실 때는 실적이 좋냐 나쁘냐도 좀 보셔야겠지만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더 서프라이즈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익이 움직이는 것보다 주가가 얼만큼 많이 올라와 있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기대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업종을 보면은 기계, 유틸리티, 증권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실적 기대가 약하지만 주가는 그만큼 선반영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비철목재, 자동차, 철강, IT가전 이미 실적을 공개하긴 했지만요. 이런 업종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잘 갔던 업종들이 엄청난 서프라이즈 이렇게해서 더 가는 그림보다는 좀 못했지만 실적 기대가 낮아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시즌 잘 갔던 업종도 좋지만 소외됐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도 좋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6월 FMC 결과가 상당히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월 FMC 이후에 많은 연준 위원들이 7월 금리 인하다, 9월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 시점을 명기하면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선방을 하면서 금리 인하도 하고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라는 심리가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고 채권금리 하향 안정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까지도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진 상황에서 올해 고점을 다 넘었거든요. 나스닥도 S&P 500도. 그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의 시즌에 들어간다는 점, 또 하나는 다음 주 6월 CPI, PPI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CPI, PPI는 전월 대비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개선보다는 정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가 좋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반등하게 된다면 경기 회복 기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약해질 수 있고 경기 회복 기대가 좀 약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과열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증시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을 네. 열어놓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과열돼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연준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2분기 실적, 특히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마 7월, 8월 달에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급락한다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이제 8월 잭슨 미팅, 9월 FMC를 지나면서 다시금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래도 예상을 하회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뭔가 찜찜함을 좀 남겼고요. 맞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3분기 중에는 고용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빠서라기보다는 2월, 3월 달에 시행했던 도지 프로그램이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그게 돌아오는 게 8월, 9월, 7월, 8월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분기 중에는 고용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로 인식할 거냐? 만약에 경기 불안으로 흔들리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 작용 반작용처럼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정책 기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등락 이후 상승 추세를 재개할 흐름이지 여기서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흐름에 의한 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확대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좀 몰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또 인식을 하면서 시장의 네. 호재가 될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미국 이외 지역들의 재정 확대 금리 인하가 동력이었다면 네. 아마 9월 FOMC 이후부터는 미국도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더 강한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에 좀 3개월 정도 후행하는 비트코인 또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승세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지 투자 전략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꽤 많죠. 네. 그런 쪽들은 좀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좀 7, 8월 달에 흔들렸을 때 좀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쪽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증권주 좋은데 좀 많이 올랐죠. 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반등을 하긴 했지만 등락이 있을 때 좀 매수해 나간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데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격 매수를 자제를 하면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